요즘 대한민국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 정말 뜨겁죠.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가십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뭔가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핵심 의혹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들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영부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도대체 왜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되는 건지, 그 배경에 깔린 여러 의혹들과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논란의 무대는 다름 아닌 옛 궁궐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가장 극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전례가 없었다는 보안구역 출입 의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 왕실의 보물들이 보관된 최고 보안구역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남기지 않고 2번이나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를 넘어서는 문제일 수 있죠.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 사건이 모든 역사적 전례를 깼다는 점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바로 이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국가의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엄격한 규칙과 절차가 있는데 왜 그게 지켜지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 논평가들은 이런 행동의 배경에 혹시 영부인 스스로가 정해진 규칙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해요. 물론 이건 언론의 추측일 뿐입니다만 이 사건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궁궐 출입 논란이 우리나라 안에서의 의전 문제였다면요, 비슷한 패턴이 해외 순방에서도 나타났다는 의혹이 또 제기됩니다. 이번엔 외교 무대에서 벌어졌다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죠. 그 전에 외교 의전이라는 게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아니고요. 국가의 격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외교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획됐던 독일 순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빈인 대통령을 위한 공식 접견실은 요청하지 않으면서 영부인 개인을 위한 접견실을 따로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외교관례상 이건 정말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프랑스 방문 때는 사람도 아닌 영부인의 반려동물을 위한 공식적인 의전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반려견을 위한 별도의 차량에 전담 인력까지 요구했다는 건데요. 언론은 이런 의혹들을 보도하면서 이게 마치 유럽 군주들이 자기 반려동물에게 제공하는 특혜와 너무 비슷하다는 점을 꼬집었어요. 외교 의전이라는 공적인 성격과 사적인 요구 사이의 경계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자, 이제 단순한 의전 문제를 넘어서요, 영부인이 대통령의 공식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어쩌면 더 심각한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한가운데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진 이 한마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논평가들은 이 순간을 영부인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장면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영부인이 대통령의 판단에 과연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한 정치평론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부인 문제 때문에 중요한 국빈 방문 자체가 취소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영부인의 동행 여부가 국가 간의 주요 외교 일정을 좌우했다면 이건 국정 운영이 사적인 영역에 흔들린다는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아주 큰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이 개별적인 사건들을 다 함께 놓고 보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이 사건들을 그냥 한두 번 있었던 실수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영부인의 전통적인 내조 역할을 넘어서서 국정 운영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떤 일관된 패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이 중요한 이유는요,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이 국정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바로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한번 시작해보자는 의미일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선출되지 않은 정치 지도자의 배우자는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 권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가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